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8장 쿠키 세션 필터 5번째 시간으로서 필터 그리고 마지막에 서블릿 이벤트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서블릿을 또는 JSP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에 어떠한 페이지 이름을 쓰게 되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가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데이터를 갈아채서 즉 다른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서버 페이지로부터 로그인에 관련된 페이지 login.jsp라는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login.jsp라는 페이지를 클라이언트가 보기를 원해서 서버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JSP 페이지를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서버 측에 우리가 서버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에다가 login.jsp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겠다. 즉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login.jsp를 하나 보여주겠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될 작업이 있을 경우에 이 필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응답을 변경시켜 줘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미리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프리 프로세서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 처리했을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처리기, 다음에 후 처리기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터의 중요한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을 시켜봤는데요. 서블릿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서블릿 또는 JSP, 즉 하나의 서블릿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다른 서블릿이라든가 다른 JSP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서블릿이 호출되기 전에 요청이 필요한 어떤 검사 작업을 미리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처리기. 요청된 여러분의 헤더와 데이터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응답하고자 하는 헤더나 데이터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청의 헤더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전처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응답에 관련된 헤더 값을 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후처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터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필터 API를 몇 가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바X의 서블릿 패키지 보시게 되면요, 필터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에 관련된 삭제 작업, 디스트로이, 필터의 초기화 작업, 이닛이란 메소드, 그리고 두 필터란 메소드는 필터에서 실제로 해주고자 하는 작업을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과 유사하게 되어 있죠. 이닛과 서비스와 다음에 디스트로이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컨피그란 이 인터페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web.xml 파일, 즉 서블릿 컨테이너가 필요한 중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web.xml 파일이죠. 그 web.xml 파일을 위해서 초기화할 때 필요한 필터의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get ini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사용하시게 되면 web.xml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XML의 문서에 의해서 얻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get init 파라미터 names 사용하시게 되면 이름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정보는 서블릿 컨텍스트로부터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필터 체인이라는 클래스는요, 웹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객체로서요, 필터가 적용되는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는 체인에 있는 다음 필터를 우리가 호출하기 위해서 필터의 체인을 이용해서 호출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get 필터라는 메소드는요, 체인에 있는 다음 필터를 우리가 호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필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가? 공지사항 예제를 갖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 입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하나 생성을 시켜 줄 것이고요. 다음에 notice info라는 파일에서는 메모 자체를 저장하기 위한 DTO 파일로 쓸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은 notice DAO 해줄 것이고요. 등록시켜주는 작업은 notice.jsp. 그리고 새로운 창을 띄워줄 때 사용될 클래스는 윈도우 메이커 파일, 마지막에 필터 파일을 이용해서 가로채는 작업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파일이요. notice info라는 자바 파일인데요. 지금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즉 관리자죠. 관리자가 입력했던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DTO 파일,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서 Notice Info라는 클래스가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Notice DAO라는 파일은요,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시켜주는 작업,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 이러한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는 notice.jsp 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누구나 다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회원 등록을 할 때 권한을 같이 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권한이 즉 권한이 1번인 사람, 즉 시스템 관리자인 사람만 공지사항을 쓰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필요한 공지사항을 입력을 해서 내용을 쓰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notice.js 페이지에서는 입력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된 페이지를 화면에 다시 뿌려주는, 인서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페이지와 저장하는 역할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 메이커란 파일에서 해주는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이 공지사항을요, 우리가 간단한 조그만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면에 보여줄 것인데요, 그런 윈도우를 만들 용도로서 윈도우 메이커란 파일을 우리가 이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즉 공지사항을 별도의 창에 보여주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생성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윈도우 메이커 첫 번째 get 스트링에서 벡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공지사항에 대한 목록을 쭉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원하시는 우리가 이 공지사항을 화면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오픈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 윈도우가 하나가 뜨는데 그 윈도우로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공지사항을 화면에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티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이 예제를 한번 우리 실제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공지사항을 저장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테이블 하나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테이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노티스라는 테이블 하나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와 같이 노티스라는 테이블 하나 생성하도록 하시고요. 자,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씩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자를 로그인하시고요. 이 관리자 역시 롤 넘버가 1번인 경우에만 공지사항 메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실 때 시스템 관리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공지사항을 입력했다 가정하시고요.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약간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하셔야 되는데요. 자, 변경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필터의 순서를 변경시켜주는 필터 체인 클래스가 이용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web.xml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을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파일인 필터 체인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필터라는 파일이고요. 자, 필터라는 인터페이스 상속받고 있고 필터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로이, 다음에 init, 그리고 두 필터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여러분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드라이브 로딩하고 있죠. 두 번째,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에서는요, 커넥션을 클로즈 시켜주고 있고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두 필터란 메소드에서는 한글에 대한 인코딩 부분, 그리고 체인 부분이 사용이 되었죠. 이 체인은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있는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내용은요, DAO로부터 select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공지사항 목록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출력시켜주고요. 출력시켜주고자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 메이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창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입력했던 공지사항이 보이실 거고요.
자, 하나의 공지사항 보이시죠? 이 공지사항을요, 우리가 언제 띄워줄 거냐면, login.jsp 페이지가 보여지기 바로 전 단계에 이 필터, 가로채기 한 다음에 login.js 페이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지사항이 먼저 보이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이 페이지 로그아웃 하시고요. 다음에 톰캣도 중지하시고요. 자, 이 톰캣을 중지시키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web.xml 파일이 우리가 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web.xml 파일을 변경하셨을 경우에는요, 톰캣을 반드시 재작동시키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필터에 관련된 부분은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등록을 시키고 초기화 시켜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등록시킬 것은 필터라는 부분하고요. 다음에 필터 매핑이라는 부분입니다. 서블릿 등록하는 거랑 유사하게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과 실제로 작동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과 두 가지 호출하실 수가 있죠. 필터 부분에는요, 필터의 네임을 등록하도록 하시고요. 이 내용은 현재 XML 페이지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필터 네임이 실제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어떤 것인가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클래스 이름은요, 우리 패키지 이름과 다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필터 클래스가 노티스 필터라는 클래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클래스죠. 자, 하단에 필터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요, 이 필터가 웹브라우저에서 호출되고자 할 때 어떠한 이름 갖고 호출되는가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만든 노티스라는 이 필터가 자, URL 패턴, 즉 웹브라우저에서 어떠한 이름을 갖고 호출되는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login.jsp가 호출되게 되면요, 이 내용을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노티스라는 이름으로 갈아채고요. 노티스라는 이름에서는 노티스 필터라는 클래스를 실행시켜 주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웹브라우저에서 login.jsp를 호출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notice.filter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공지사항의 목록을 먼저 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먼저 자, 우리 login.js 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신 다음에는요, 톰캣을 다시 재부팅하셔야 되니까 톰캣을 껐다가 다시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login.jsp를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오픈시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요, 로그인 되어 있는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조금 전에 입력했던 공지사항 내용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페이지냐면 윈도우 메이커란 자바 파일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생성된 파일이고요. 우리는 로그인 파일을 호출하였지만 로그인 파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지사항이라는 즉 윈도우 메이커가 보여지고요. 이 페이지가 보여지는 이유는 노티스 필터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터라는 작업은요, 원하시는 JS 페이지 요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로채서 다른 작업을 먼저 하고자 할 때, 선처리 또는 후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서블릿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이벤트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서블릿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세션에 관련된 이벤트가 여기서 많이 포함돼서 그동안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자, 우리 여러분들 AWT라든가 스윙 쪽을 다뤄보면서 이벤트에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리스너로 끝나는 것은 이벤트 핸들러라 불려서 어떠한 동작을 할 것인가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했었죠. 자,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해주는 역할은요, 컨텍스트에 대한 생성과 다음에 컨텍스트가 초기화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애트리뷰트 리스너로 되어 있는 것은요, 어떠한 속성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고자 할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의 이벤트 HTTP 세션 리스너, 다음에 HTTP 세션 이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작업에서는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와 마찬가지로 HTTP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세션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메소드라든가 아니면 세션이 삭제되고자 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세션 바인드라는
이벤트 보시게 되면요. 객체를 세션에 바인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서요. 객체를 세션에 이런 바인딩 시켜주고자 할 때 발생하는 메소드, value bound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객체가 세션에서 언바운드 되고자 할 때, 사라지고자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션의 속성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세션에서 속성이 삭제되거나 세션에서 속성 값이 변경되거나 할 때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HTTP 세션 액티베이션 리스너라는 이 인터페이스는요. 한쪽 서버에서 다른 쪽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되는 이벤트 리스너를 얘기를 합니다. 세션 DID 액티베이트라는 메소드는요. 세션이 마이그레이션 된 다음에 활성화된 직후에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세션 will 패시베이트라는 메소드는 다른 서버로 이동하기 위해서 비활성화되기 전에 호출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션에 관련된 이벤트는요, 실제 12장 메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종류만 나열해보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8장의 세션, 다음에 쿠키, 그리고 필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API는요, 클라이언트 정보를 좀 더 유용하게, 또 우리가 다른 쪽에 있는 자원을 호출하거나 클라이언트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9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